얼마 전 30년 넘게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60대 남성 김 씨는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에서 노후를 보낼 계획입니다. 고향에 부부가 살 집을 사려던 김 씨는 마침 2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이 살던 집을 팔려던 것을 알게 되는데요. 지인이 내놓은 집이 마음에 들었던 김 씨는 그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서로 잘 아는 사이였던 두 사람은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맺고 김 씨는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2주 후 집주인인 지인은 갑자기 집을 팔지 않기로 했다며 계약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는데요. 이미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던 김 씨는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지인은 계약서가 없으니 정식 계약이 아니라고 합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네, 얼마 전 이제 지인에게 집을 샀는데요. 지인이 갑자기 이제 계약을 파기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분의 사연입니다. 60대 남성의 사연인데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지 그 사연을 자세히 소개를 해보죠. 네, 이 60대 남성은 30년 넘게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외벌이로 생활을 했고 3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학비 들어가죠, 결혼도 시켜야 되죠, 집도 사줘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막상 3남매를 다 이제 출가를 시켜놓고 나니 두 부부의, 그러니까 두 사람의 노후 자금이 넉넉지가 않았어요. 네. 바쁘게 살다 보니까 노후 대비를 제대로 못해서 연금도 들지 못한 상태였었고 남아있는 재산은 서울에 있는 집 한 채인데 둘이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합의를 봅니다.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서 이 남성의 고향에 내려가서 작은 집 한 채를 사고 작은 상가 하나를 사서 우리 거기서 임대료 받아서 일단 노후 생활을 하자. 아내도 흔쾌히 동의를 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남편의 고향 시골 동네로 가게 됩니다. 문제는 갔는데 고향에 나온 집이나 땅이 있어야 살 거 아니겠어요. 네네.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부부가 합의를 했는데 집이 결국 못 사나 고민을 하던 차에 주변 지인이 거기 20년 지기 친구 하나가 집 하나 내놓는다고 한 것 같은데 거기 한번 가보면 어때? 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반가워서 그 집을 보러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막상 그 낙향 시골로 간다고 하면 어디서 살아야 되나 고민되는 건데 지인이 이렇게 집이 있다라고 하고 내놨다고 하면 마음에 좀 놓이기도 하고 또 당장 가봤더니 집이 또 마음에 들었다면서요. 조건은 아내가 좋아해야 되는데 아내도 역시 또 이 사례자분도 역시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로 했어요. 2억에 사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2억에 사기로 한 것 같은데요. 근데 당일날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이 도장을 가져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팔겠다는 분하고 서로 아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도 아니고 잘하는 사이니까 서로 믿고 계약서는 2주 뒤에 쓰면서 그때 중도금 또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겸사 그때 정식으로 계약서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제 구두 계약을 한 겁니다. 돌아와서 계좌이체로 일단 그 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그분한테. 그리고 그 입금할 때 입금 내역에는 계약금하고 표기는 했습니다. 보통 왜 마음에 들면 일단 계약금 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야. 지인이고 또 그 마음에 놓이니까 계약금 1,000만 원 보내고 2주 후에 중도금과 함께 이제 계약서를 쓰기로 약속을 하고 다시 내려왔어요, 고향에. 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집 계약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상상의 나라를 폈는데요. 덮밥도 키우고 마당에다 개도 키우고 막 안에는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집 빨리 정리하자라고 해서 서울집을 또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다행히도 바로 집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네. 정말 이 집이 행운의 집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저 계약을 해야 되니까 이제 딱 고향에 내려갔는데요. 근데 갑자기 지인이 말을 바꾸는 겁니다. 안 팔겠다, 계약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지역대가 개발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요. 사례자보다 더 비싸게 제시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인은 팔기 싫어졌고 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건데요. 이거 가짜 계약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계약금만 돌려주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참 이런 경우 난감해요. 집까지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당사자가 이제 계약을 파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인에게 이제 항의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죠. 항의한 내용은 있는 대로 부부가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구두 계약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계약금까지 보내지 않았느냐. 계약금이라고 적어가지고 1,000만 원이나 보냈으니까 이게 사실은 계약서는 없어도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게다가 지금 서울 집 살고 있는 집도 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물른다고 해서 그럼 살던 집 좀 더 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정말 사정사정 부탁부탁 애원하면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자. 그리고 오늘 중도금 치르기로 한 날 내가 돈도 다 준비해왔고 도장도 준비해왔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부부의 주장이고, 친구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아무리 우리가 잘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주변에서 다 이렇게 집값 오를 거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그 옛 정 때문에 계약서도 없는데 집을 2억 원에 넘겨버리면 내가 두고두고 평생 후회할 것 같다. 그리고 사실상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나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부는 너무나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사건 반장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 집이라든가 어디 어떤 뭐 부동산이 됐든 거기 딱 마음에 드는 곳을 찾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이 부부에게 있어서는 그 고향집이 딱 마음에 들었는데 지인이 이렇게 계약금까지 냈는데도 소용없다고 하면서 이제 계약을 파기한 상황인데요. 오늘 이 사연 보내주신 60대 남성의 궁금증을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두로 한 계약은 정말 무효가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구두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계약금까지 좀 보냈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계약금을 보낼 건 계약서를 안 썼으면 구두 계약 아니면 아니면 계약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말로만 해도 계약이 되느냐?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입증의 문제인 거죠. 첫 번째. 근데 이제 구두 계약을 할 때 일단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집어 넣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계약금의 성격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계약금이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급하게 매매 목적물도 확정하지 않고 얼마에 사고 파는지 정하지 않고 그냥 가계약금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그 있죠. 가계약금은 그냥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과연 가계약금이냐 아니면 정식 계약금이냐, 이제 그게 이 사안의 이제 쟁점이 될 텐데, 그러네요. 지금 이 그 계약 내용이 이제 총 한 2억 원 정도 되잖아요. 총 2억 원 중에 1,000만 원이면 좀 작죠. 예. 이제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지금 소위 말한 땅과 집주인은 이거 그냥 계약 제대로 확정도 안 된 거니까 그냥 가계약금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계약금 몇 프로 주라고 법에 규정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계약금은 10%, 그다음에 한 40% 중도금, 아니면 50% 중도금, 뭐 40% 잔금 이렇게 그러네요. 예. 하는데 계약금을 50%까지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많이 주고 조금 주고는 가계약이냐 진짜 계약이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뭘 사기로 했는지, 예. 얼마에 사기로 했는지, 대금은 어떻게 주기로 했는지, 이 계약의 기본 구조를 서로 합의가 돼 있는 상황에서 돈을 붙였다면 이거는 명칭이 가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가계약금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계약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식 계약은 성립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간혹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조언을 하죠. 문서로 해라, 아니면 녹음을 해라. 그러니까 사실 입증, 증명력의 차이인 거거든요. 구두로 하든지 뭐 아무 종이에 뭐 쓰든지 간에 이 의사가 합치된다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요. 이 매매 계약은 매도인이 팔려고 하고 매수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살려고 하고 그 의사가 합치되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계약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팔려는 사람은 매도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고요. 지금 백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가격이 안 되려 그러면 얼마에 언제 정확하게 어떻게 사고 팔기로 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구두로 지금 했기 때문에 재판에 가게 되면 상당히 다툼의 여지는 사실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구두로 하면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인감증명서 같은 걸 떼서 인감도장을 찍은 게 가장 효과가 크다고 보고요. 그 밑에 효과 있는 거는 막도장 찍는 것도 막 서명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효과가 한 2번 정도 될 것 같고, 가장 지금 낮은 효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계약한 거를 구두로 했기 때문에 뭐 이 사건은 한 10%, 5% 정도를 계약금으로 이체를 했기 때문에 이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행스럽긴 한데, 이거 입금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사실은 계약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 설명 들어보면 백성 변호사가 설명한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 집에 대해서 2억 원이고 또 2주에 중도금을 치르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날 계약서를 쓰기로 하고 그 이전에 뭐냐면 또 1,000만 원 계약금을 또 그 집주인이 보내라고 해서 통장에 1,000만 원을 보냈다. 그렇죠. 딱 구성 요건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계약서를 쓴 때가 계약 성립 시점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구두로 합의한 때가 계약 성립 시점입니다. 계약서는 추후에 확인하는 건데, 만약에 이분이 계약금을 안 넣고 그냥 그때 계약서 써야지 하고 갔으면 끝이죠. 그건 그 전에 합의가 있었다는 걸 입증할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일단 계약금을 넣고, 그리고 아까 박지훈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게 법정에서 아니 우리 저 얼마에 사고 팔지도 결정 안 했어라고 저쪽에 주장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녹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거 개발돼서 자꾸 오른다 그래가지고 2억에 팔 수가 없어서 그랬어.
우리 계약서도 안 썼잖아 이런 내용만 딱 녹음돼 녹음을 있으면 해놨어야지. 모든 게 끝인 거죠. 예. 그럼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답을 또 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일단은 계약을 그렇죠. 파기한다고 하는데 그 오늘 상담하신 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집까지 다 파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계약은 성립한 겁니다. 그래도 뭐 1,000만 원 정도 납입이 됐고 네. 계좌 이체를 했기 때문에 그걸 계약금 내지 해약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하려면 중도금하고 잔금을 그 기일에 구두 계약했던 기일에 이체를 하는 상황이 되면 되는데 안 받으려고 지금 할 거예요. 아마 안 팔려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변제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은 뭐냐면 그 금액을 법원에게 이제 넣어서 이 금액을 찾아가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또 그게 아니라면 해약금, 계약금은 곧 해약금으로 봅니다. 해제할 때 쓸 수 있는 그 금액으로 보는 거거든요. 매도인 같은 경우는 이 그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면 되고요. 예, 예. 해제하려 그러면 매수인, 살려는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이 계약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1,000만 원 정도를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이 계약을 해제하려 그러면 우리 사례자 입장에서는 이 매도인, 집주인한테 2천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요청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2천만 원이라는 게 자기 원금하고 그 배액이죠, 배액. 배액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계약을 받은 쪽은 두 배를 주고 그렇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돈을 보낸 사람, 매수인 쪽에서는 내가 딴 거 사고 싶으면 이 계약금 포기하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해결이 되면 되는데 그것도 시기 제한이 있어요. 아,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예, 예. 만약에 이제 중도금이 지급이 됐는데 지금 이 매도인이 우리 많이 오른다는데 예. 나 못 팔겠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분 맘대로 못 합니다. 그러네요.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이 그러니까 매도인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많이 오를 텐데 이거 1,000만 원 더 주고 그냥 2천만 원 주고 끝내는 게 낫겠는데 그거는 여기 자유예요. 예, 예. 근데 중도금이 딱 지급된 순간부터는 이제 계약금으로 해제 자체를 못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지금 그러면 중도금이 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중도금을 지급하기가 아마 안 지금 받고 배액 하는 것은 정리되면 뭐 이렇게 알수 없죠. 되겠네요. 지금 오늘 이제 상담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 매수인이죠. 매도인이죠, 매도인. 네. 그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달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이제 성립이 된 거고 그렇죠. 중도금까지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집을 그 살 수 있는 어떤 권리라고 할까요? 그것까지는 어렵죠. 확보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근데 정리가 만약에 되겠군요. 우리 사례자님이 구두로 어차피 한 거잖아요. 중도금을 빨리 팍 넣어버리면 아, 계약 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빨리 넣어버리고 잔금까지 공탁을 하든가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 했을 때는 백 변호사 지금 설명한 것처럼 승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만약 승소를 한다면 나중에 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제가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오늘 60대 남성의 상담인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계약 파기한다 하면서 2천만 원을 오늘 60대 남성에게 준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제가 되는 오히려 겁니까? 이거는 지금 매도인에게 지금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네. 이걸 사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 집값,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내가 이 금액에 파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면 빨리 해약금을 먼저 줘야 됩니다. 아, 진짜 말 그대로 중도금 그냥 입금해버리면 계약서 없잖아요 지금. 예, 예. 중도금 입금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하질 못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까 박지훈 변호사 얘기했던 거 중도금 입금해버리면 아마도 이제 이 매도인은 그렇죠. 아니 나 계약 안 한다 그랬다고. 예. 근데 문제는 중도금 입금이 돼 있고 계약서가 없잖아요. 예, 예. 오히려 좀 팔려는 사람이 더 불리해진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개발 호재 등을 통해서 이 집을 팔면 안 된 상황이 되면 빨리 포기하고 예. 계약금 배액을 돌려줘야 계약이 해제가 된다는 거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 오늘 뭐 저희가 상담을 했는데 60대 남성 오늘 상담한 분뿐만 아니라 매도인까지 걱정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어떤 그 개발 호재가 있을 경우에 집을 또 다시 이제 그 파냐 사느냐에 대한 거 가지고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자세하게 좀 상담을 드렸습니다. 사건 상담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몰라 곤란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